오늘 제가 여러분과 강의할 내용은 중간 지원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자치센터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전민주입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별명은 민주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강의할 내용은 중간 지원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할 우리의 활동 원칙과 원리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목차를 보시면 크게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1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강은 우리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등장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간 지원 조직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을까요? 중간 지원 조직의 개념은 사실상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고요.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장 배경부터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중간 지원 조직이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세계적 조류, 큰 변화 속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의미화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되었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반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크게 보면 1900년대라고 보시면 될 텐데 1900년대에 세계적으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오일 쇼크 등 1900년대를 구성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적 체계들이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는 그런 변화 속에 봉착하게 됐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또 그리고 경제, 오일, 우리 사회를 구성했었던 중요했던 자원들이 재배분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기존의 국가 경제 시스템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던 것들을 사회 서비스 중에 민영화시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런 민영화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비영리 조직에게 위탁되는 흐름 속에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역에 있는 비영리 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단체들이 등장해서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흐름들이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좀 국가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변화해 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비슷합니다. 국가와 시장이 해내기 어려웠던 일들을 사회 서비스로서 민간과 함께, 시민 모임과 함께 하겠다라는 전달 체계의 개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문화권을 좀 비슷하게 보는 흐름들이 있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990년대 초반부터 어쨌건 국가가 시민을 지원하던 서비스들이 이상기후가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그러한 변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이나 오일 쇼크 등을 통해서 다 하기 어렵다,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역할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각자의 역할들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유럽과 같은 나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지역사회를 일구고 있는 경제활동가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중요했었던 사회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해서 이런 조직들의 연합 또는 컨소시엄으로 등장해 더 전문화를 추구하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영미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은 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자원봉사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민의 힘들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도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흐름은 일본의 말 그리고 활동에서 조금 전유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보시면 이걸 좀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영국은 중간 지원 조직을 우산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미국은 인프라 조직, 그리고 일본은 중간 지원 조직으로 호명합니다. 각각의 기능으로 보면 영국은 국가가 하던 사회 서비스를 지방으로, 지방정부로, 그리고 시민의 활동으로 그 권한을 이양해서 공공 서비스를 민간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는 흐름이 가장 크고요. 미국은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선단체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제공했던 서비스들은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했던 흐름이 영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비영리 활동을 촉진하는 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원과 그리고 시민행정, 기업이 함께 연계하는 작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크게는 전 세계적인 사회 구조 변동이 있었고 서비스 개편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섹터는 국가, 2섹터는 시장, 3섹터는 시민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구분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회 변동 시기에 서로의 섹터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간 영역이 생겨나고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간 지원 조직은 뭘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중간 지원 조직의 주요 기능은 각종 자원과 기술을 중재하고 조정합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중재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람과 재정을 확보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조직 간의 필요를 찾아서 연계하고 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그 변화를 조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교육하며 이러한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하는 흐름들을 잡게 됩니다.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소개하는 책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정부와 포용국가라는 책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네트워크 정부는 미국의 스티븐 골드스미스, 윌리엄 에미스라는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시장을 했거나 또는 공공부문 연구소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입니다. 정부의 역할로 인력과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이 또 중간 지원 조직에 되게 중요한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이념을 뒷받침했던 다양한 이론과 제도들을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성장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발전 국가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있는 시민사회, 좋은 경제를 지원하는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자라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의 핵심은 이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됩니다. 섹터 1 국가, 2섹터 시장, 3섹터가 중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을 확대하고 간섭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의 핵심이 필요하고 그 핵심의 중간 지원 조직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지원 조직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세 개의 섹터가 서로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드러내고 중재해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과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획 활동을 하게 돼요.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다양한 그룹들의 필요를 연계해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조사 연구하거나 사람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서 제도와 입법화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것은요, 중간 지원 조직이 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일까? 라는 이유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존재 이유로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통 서울시나 자치구의 중간 지원 조직은 관련된 조례에 기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이유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중간 지원 세계가 넓어지려고 하면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간 시장과 국가가 했던 것들을 시민사회도 함께 나눠서 이 중간의 영역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 부분이 매우 부족했어요. 시민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크고 작게 변화를 물리적으로 재생해 나가고 있는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 골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로 힘을 얻으려면 지역에 관심 있고 우리 동네를 바꿔보겠다는 주민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그리고 각자의 일에 몰입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웃,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기에 너무 무관심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참여했을 때 좋아질 세상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세요. 촛불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활세계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광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또는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등장한 시민이 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보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마을자치센터의 새로운 동료가 되신 것 맞으시겠죠? 이 의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간의 위치는 시민사회와 국가와 행정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전국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를 토론했고 이와 같이 정의했어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상하고 민과 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주민이 결국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된 주민됨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실험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저활동들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도전되었던 영역들이 일정 정도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겠다라는 경험들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제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정 정도의 법과 제도라는 원칙 안에서 지속적 힘을 갖게 됩니다. 과정이 완성되기 전까지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흐름들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지원 조직, 결국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기획은 행정, 공무원이 하고 일은, 손발은 민간이 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위탁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머리도 민관이, 손발도 민관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어요. 현장과 행정 사이에 되게 다양한 조직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또 의회와 함께 노력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며 법적, 조직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능력은 인정받게 되는데요. 저기 보면은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쩌다 공무원, 전문직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 저희들은 어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행정이 좀 가까운 위치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더 가까운 새로운 변화의 중간 지원 조직, 저희는 혁신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은 민간 위탁이라는 법적 정체성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에 있는 마을자치 중간 지원 조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은요, 201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에 보면은 13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12년도에는 서울마을센터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마을센터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현재는 광역의 중간 지원 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25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마을센터는 일하는 동료들이 50명이고요. 자치구 마을센터는 센터별로 규모와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4명, 많게는 20여 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을 공동체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조직,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정책을 함께 지원하는 조직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센터의 유형은 민간 위탁 파트너십에 의한 마을자치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으로 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에는 직영마을센터 또는 관련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네트워크 마을센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중간 지원 조직은 민간과 행정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연도별로 그 흐름들이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을자치센터 중간 지원 조직이 등장하게 된 제일 중요한 배경에는 마을 활동을 했던 주민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흐름입니다. 일명 마을넷이라고 불리우는데요. 2012년 처음 만들어질 때 마을넷이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민선 5기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 마을공동체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그때 100여 명 정도의 25개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던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모여서 집담회를 3번 정도 갖게 됐고요. 그때 발생된 네트워크들이 지역별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광역의 마을센터를 만들고 관련된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이 흐름을, 민간과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흐름을 좀 더 힘있게 촉진하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게 됐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서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국에는 전국 마을 대화 모임이라는 민간 네트워크가 있었고, 서울시는 2012년도를 기점으로 서울시 마을넷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면서 그 모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는 저희가 셀 수도 없는 다양한 마을 모임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으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단이라는 네트워크형 센터들이 주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5년이 되면서 그 변화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민간 네트워크의 전국 흐름은 그대로 있고요. 서울시는 마을내 대표자 회의가 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힘있는 조직으로서의 변모를 시도합니다. 경영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법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간의 요체들이 2012년보다 더 힘을 갖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표를 좀 볼까요? 25개 자치구의 민간의 흐름들을 보시면 마을법인이 주축이 되는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가 출연한 재단 또는 아직은 구가 직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도 있고요. 최근에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들도 소수 있습니다. 광역과 자치구의 거버넌스 구조도라는 도표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협치체계를 설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고요. 그리고 서울과 자치구의 민간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크게 그물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협의 논의하는 기구가 공동체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서울시에도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님들은 공무원과 지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주민활동가 그리고 지역의 이런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체위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잼을 좀 더 의미 있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민간 법인, 위탁 법인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정책을 함께 생산하고 공동체위원회와 그리고 구나 시 행정에 정책적 의견들을 내는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 번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2기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우리가 펼쳐갈 계획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공동체로 시작한 중간 지원 조직의 지원 역할이 자치로 확대됐고 이것이 곧 서울을 바꾸는 시민의 힘으로 등장할 거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성, 분권과 협치라는 핵심 가치로 10대 과제를 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 정책을 통해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여전히 하고요. 이분들이 좀 더 정책 전문가로 거듭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자치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의 핵심적 지향입니다. 자, 이 기본 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할이 요청되는 곳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입니다. 마을공동체 센터로 표현됐던 중간지원 조직이 마을자치를 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이 센터의 비전은 작년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라는 모색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미션 체계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센터의 직원과 자치구에 있는 대표적인 활동가,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비전인데요.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대안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지역사회 시민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된 모습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전히 신규 주민의 발굴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동 중심의 지원 체계를 현장에서 잘 일구는 것이 지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활동과 연결시켜서 연대 협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더 넓게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 이대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했는데요. 정리해서 집약하면 한 장짜리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은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지만 지금 등장해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자치센터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실천의 경험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협약제를 도입하자라는 큰 흐름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들은 협치협약 제도로 구체화되기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마을자치 영역에서는요.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재원들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지역에 힘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려면 여전히 거버넌스와 협치는 중요한데요. 중간지원 조직 내부 또는 이 정책을 이루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참여자들이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이 운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개방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참여할 만한 역량이 충분한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300여 개의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중간지원 조직이 각계의 전투를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융합적으로 지역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도 이 발전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 여러분들께 중간지원 조직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